최소 10년 노화 늦추는 최고의 습관. 달리기 3시간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습니다. 저도 늙고 여러분들도 늙습니다. 그런데 노화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지연하고 중단하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어이없는 주장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서 벗어난 이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부정하실 건가요?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싱클레어입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이자 세계 최고의 노화, 유전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의 주장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무게가 있냐면 한 예시로 그가 2006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레드와인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란 물질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레드와인 판매량이 30% 증가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부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호기심을 갖고 들어보실 건가요? 오늘은 하버드 유전학 교수인 싱클레어가 25년간 연구한 노화 연구 결과와 장수 비결을 정리한 책 노화의 종말에서 핵심인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5가지의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싱클레어 교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말씀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 적게 먹어라. 25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읽은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 하나 있다면 즉 건강하게 더 오래 살 확실한 방법, 지금 당장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적게 먹어라.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말이 아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방식은 더 나은 여생을 살기는커녕 더 오래 사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절식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이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몸을 결핍 상태로 두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좋다. 이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 간헐적 단식,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식사를 중단하는 방식은 혁신적인 새로운 건강 유지 방식이라고 묘사되곤 한다. 현재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서 엄청난 건강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주 잠깐씩만 절식을 할 때도 그렇다. 한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쭉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매달 5일씩만 주로 야채 스프, 에너지바, 영양 보충제로 이루어진 매우 제한적인 식사를 하도록 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자 이 단식 흉내 식단을 유지한 이들은 체중이 줄고 체지방이 줄고 혈압이 낮아졌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로 간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인 IGF-1 농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IGF-1과 IGF-1 수용체 유전자에 생기는 특정한 돌연변이는 낮은 사망률 및 이환율과 관련이 있으며 100세 넘게 사는 이들이 많다고 알려진 집안의 여성들에게 자주 발견된다. IGF-1 농도는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연관성이 너무 강해서 뉴욕 예시바대학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거대학의 노화 연구자 바질라이와 서유시는 누가 얼마나 살지를 아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본다. 3. 육식을 줄여라. 동물 단백질 섭취의 단점을 둘러싸고는 그다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다. 붉은 가공육이 특히 나쁘다. 핫도그, 소시지, 햄, 베이컨은 너무나 맛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바람성을 띈다. 이런 식품들이 직장암, 췌장암,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가 수백 건이나 된다. 또 붉은 고기에는 카르니틴이 들어있다. 장내 세균은 이 물질을 심장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인 TMAO로 바꾼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수렵 채집인의 식단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에다가 붉은 고기와 생선을 약간 곁들인 형태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삿땀을 흘려라. 운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사람 중 10%만이 운동을 한다. 좋은 소식은 기력이 닿을 때까지 몇 시간씩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6에서 8km를 뛰는 대다수에게는 하루에 15분 이내로 할 수 있는 운동량이다. 사람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0% 줄고 갖가지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45% 줄어든다고 한다. 엄청난 효과다.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라. 빠르고 깊이 호흡을 하면서 최대 심장 박동수의 70에서 85%로 뛰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하고 숨을 고르지 않고서는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한다. 이것이 저산소증 반응이며 영구히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몸의 노화 방어 체계를 활성화할 만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몸을 차갑게 하라. 인생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이 당신이 점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쪽이 최선일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갈색 지방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주위에 노출하는 쪽을 택한다면 적당히 노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식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 너머로는 가지 않는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저체온증은 건강에 좋지 않다. 동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름, 딱딱거리는 이, 떨리는 팔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충분히 자주 겪을 때 우리 장수 유전자는 건강한 지방을 추가로 주문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스를 얻는다. 어떠신가요? 이 내용 중 의문이 생기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적게 먹어라, 육식을 줄여라, 운동을 해라 등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라는 들어봤어도 차갑게 하라는 내용은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 부분에 약간의 부연 설명을 붙이면 몸의 겉면을 차갑게 만들면 몸에 좋은 갈색 지방이 생성되고 이는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몸속 안은 따뜻하게, 몸 겉은 차갑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싱클레어 교수님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건강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 1. 나는 매일 아침 NMN 1g과 레스베라트롤 1g, 메트포르민 1g을 먹는다. 2. 나는 매일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하루 권장 복용량과 아스피린 83mg을 먹는다. 3. 나는 설탕, 빵, 파스타를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40세부터 후식을 끊었다. 비록 슬쩍 맛보기는 하지만. 4. 나는 하루에 한 끼를 건너뛰거나 적어도 정말로 적게 먹으려고 애쓴다. 사실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 중 점심을 거르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다. 5. 몇 달마다 체혈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피를 뽑는다. 수십 가지 생체 표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다. 표지 중 여러 가지가 최적 범위에 있지 않으면 식단이나 운동을 통해 조절한다. 6. 나는 매일 많이 걷고 계단을 오르려고 애쓰며 거의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체육관에 간다. 역기를 들고 좀 뛰고 사우나를 한 뒤에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근다. 7. 나는 채소를 많이 먹고 다른 포유 동물을 먹는 것을 피하려 애쓴다. 맛이 좋기는 하지만 운동을 한다면 고기를 먹을 것이다. 8.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지나친 자외선 노출, X선, CT 촬영을 피하려고 애쓴다. 9. 낮에 그리고 밤에 잘 때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10.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가 건강 수명의 최적 범위에 놓이도록 노력한다. 내 최적 지수는 23에서 25다. 오늘은 노화의 종말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